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회사 흑자 전환 이슈가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죠.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도 기대감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를 이겨냈는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해드리면은 지금 종목 피드백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은 영상 이렇게 플레이 되는 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밑에 피드백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해서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매수 이유에서 두 종목까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안 보인다라고 하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게 본문이 접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목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본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링크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작년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는 이 종목을 보고 싶지는 않다.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삼성에서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에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공표했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성장성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냥 무작정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그런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특히 퍼스트 무버인 셀트리온이 자리를 잘 잡았죠. 특히 램시마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57% 정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빅파마들이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가 인하를 단행을 했고 자회사 쪽으로 혹은 관계사 쪽으로 해서 바이오시밀러 직접 육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고 그 경쟁자가 글로벌 빅파마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피곤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작년 말에는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계속 말씀드렸죠. 내려갔지만 여기 저점 부분 뭐 매수 어떤가요? 저는 이거 반등 나와도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분식회계 이슈가 들어오면서 이 분식회계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당연히 될 수 있고 이게 사법 리스크로 번졌죠. 그래서 사법 리스크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일단 업황 자체에 대해서도 당장은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리스크가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저는 뭐 당장 매매하고 싶지 않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제가 올해 보면은 계속 하락 추세였죠. 그랬던 제가 9월에 요 양봉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매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 19만 5천 원 구간, 요 구간에서 기존에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8월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에 지수는 1900포인트 이탈하고 어딘가에서는 뭐 1700포인트, 15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 뭐 1000포인트도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 구간이 확대될 때 아니다. 이제 주도주가 등장한다. 주도주가 등장하는 것은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주도주의 1번 타자는 당연히 IT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내년에 개선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1월부터 말씀드렸죠. 올해 안에는 업황이 개선되는 게 뚜렷하게 나오기 어렵다. 3분기부터 하락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다행인 거고 4분기에 턴되면 다행인 거고 4분기에 턴되기 시작만 해도 괜찮다. 내년이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IT, 반도체주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 쪽 이쪽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바이오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 IT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렸고 바이오는 그래도 확인은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반기까지만 해도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높았는데 8월 달 되니까
자꾸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임상이 어렵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약간은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게 말씀을 드렸어요. IT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린, IT는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드렸고, 바이오도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HLB가 또 주도주 역할을 하고 하면서 지금 바이오주 쪽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도 그중 하나로 29만 5천 원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던 구간을 강력한 양봉과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저항이란 저항은 다 돌파하고 있죠. 여기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이렇게 뭐 뛰어난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같이 함께 보시면은 기존에 좀 상장할 때는 뭐 적자 쪽을 넘나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잡히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었죠. 매출은 점점 늘어나죠. 계속 이제 뭐 점점 늘어나는데 뭐 이익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늘지 못했고 순이익만 개선이 좀 됐었죠 작년에. 이건 뭐 단기적인 흐름이고 순이익 개선된 것.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이겨냈어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 빅파마들의 공격을 잘 이겨내고 특히 유럽에서 베네팔리가 굉장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베네팔리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 질환 엠브렐의 바이오시밀러죠. 예. 그래서 유럽에서 2018년 1분기에는 18년 1분기에 이게 33% 그리고 그 다음에 35% 2분기에 그리고 나서 3분기에 37%까지 확대된 게 이제 38% 이제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그러면은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년 1분기까지 해가지고 33, 35 계속 증가하죠. 37, 38 그리고 40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러다가 50%가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의 램시마에 이어서 오리지널 약품의 판매를 뛰어넘는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건 아주 기쁜 소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네팔리에 힘입어서 뭐 임랄디도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에브비가 개발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죠. 이 휴미라 쪽으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중에 1위인데 베네팔리만큼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플릭사비 같은 경우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인데 뭐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 중심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램시마가 워낙 강해서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플릭사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기존의 강력한 램시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7%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 판매가 잘 되고 있죠. 램시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램시마를 이겨내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플릭사비. 그러면 베네팔리랑 임랄디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줘야 되겠죠. 바이오젠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는 게 아니고 CMO 업체입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바이오 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위탁 생산이고 개발은 에피스에서 하는 거다.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1공장, 2공장 가동률이 개선되고 있고 3공장에서도 이제 매출 인식이 뭐 개선되고 하면서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드디어 에피스가 흑자 전환을 했다. 이 정도 소식은 다 들으셨죠. 그래서 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이 중요한데 이게 성장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도도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그러다 보니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올해 같은 경우 예상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885억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298억인데 내년 2020년 예상 컨센서스는 현재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액이 8,507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는데 작년에서 올해 성장한 약 500억보다 훨씬 큰 성장을 보이고 있죠.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은 1953억으로 올해 298억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주로 분리되기 시작하면은 과거에 셀트리온이 생각나죠. 셀트리온이 실적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이뤄냈는데 이쪽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셀트리온만큼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셀트리온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지금 주가에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으로 꾸준한 추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적만 반영되면 돼요, 이 부분은. 실적만 잘 반영이 돼서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잘 반영되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CM 업체 중에서는 뭐 그래도 뭐 글로벌 1위를 달리는 뭐 기업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온트루잔트 같은 경우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죠. 물론 기존에 셀트리온 허주마 때 말씀드렸듯이 경쟁 약물이 많아요. 바이오시밀러가 뭐 허주마 제일 강력한 게 뭐 허주마도 있고 오기브리도 있고 뭐 많은데 이쪽에서 경쟁을 이겨내야 됩니다. 온트루잔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되는 뭐 허가를 받고 판매되는 약품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셀트리온의 딜을 계속 이어서 가지 않을까. 삼성이 그래도 자금력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대응 방법 같은 경우는 저항을 돌파하고 32만 원 구간의 저항 돌파, 35만 원 구간 돌파, 38만 원 돌파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38만 원 부분까지라도 오면은 이때 매수하시고 좀 강하게 조정받으면 37만 원 정도 흔들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스가 조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정을 횡보하면서 받고 있어요. 밑으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시던지 높은 가격이라도 매매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21선 이탈하는지 잘 보고 터치한 다음에 21선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하시고 어차피 이 기간 동안에 기다리고 자금을 다른 쪽으로 순환하다가 이 강세가 나오면은 매수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약 21선 이탈해서 38만 원 혹은 38만 원 이하 37만 원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저렴한 가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접근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계속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가는 모양이다라고 하면 21선 거의 다 올라왔죠. 21선을 터치했는데 여기서 저점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그럼 그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한 2주는 기다렸는데 2주 동안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은 강력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럼 횡보 조정 후에 위쪽으로 탄력이 나온다면 더 강한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선 터치하는 순간을 잘 보고 계시다가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면은 매수.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자꾸 이탈하려고 한다. 그럼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38만원, 37만 원 사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 매매 방법만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똑같은 방식인데 절대로 위쪽에서 올라가자마자 올라가는 도중에 추격 매수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A는 수익인데 B는 맨날 손실이에요.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누구는 손실인데 누구는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손실이래요. 그거는 항상 추격 매수만 하고 조정받으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여기서 손절하고 나오고 그러면은 개인분들이 못 견디게 손절하라고 조정을 준 거니까 손절하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왜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매수 시점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다려서 아래쪽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예시 뭐 가까운 예시가 있죠. HLD 뭐 아주 가까운 예시죠. 이거는 20만 원 구간에서 절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여기도 아니다라고 했죠. 뭐 17만 5천 원 위 이쪽도 아니다. 17만 5천 원도 아니고 만약에 20만 원 구간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시총 1위를 가기 어렵고 12만 5천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열려 있다. 안 오면 다행인데 여기까지 오면은 마이너스 41%의 손실을 안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세요. 여기 오면은 매수하세요 했는데 이렇게 내려와 주죠. 급등한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도 깊어요.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1%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만 원 돌파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12만 5천 원이 아니고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게 좋다. 13만 원권에서 매수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13만 원 살짝 이탈했죠. 12만 9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5만 원 구간 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조정이 횡보 조정으로 해서 기간 조정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21선 같은 이 지지선들이 올라왔을 때 터치했는데 강력한 매수세가 나온다 하면은 그때 매수 혹은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 이 구간에서 그러면 한번 이탈했다 올라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수를 하거나 혹은 속도가 빨라지는 위쪽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추격 매수 안 한다,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정말 강한 종목일 경우에는 21선 같은 지지선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터치할 때 매수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계속 개선된다라고 하면 중간에 분명히 조정은 나오겠지만 저항을 뚫고 꾸준히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해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손목 투자하시기 바랍니다.